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일단은 오늘 비하인드가 진짜 많은 영상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날먹 영상이에요. 뭔가 무슨 말을 할까 뭘 찍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딱 보니까 생각보다 논의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지금 3번째 찍고 있거든요. 이유가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영상이 자꾸 이게 끊겨서 싱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번째 찍고 있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댓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영상, 댓글이 지금 67개 지금 기준으로 있는데 요거 빨리 좀 답변을 제가 해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떡붕어님, 로로피아나도 중국에서 10만원에 만드는 판국에 변명이 설득이 없네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변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재가 좋아지는 만큼 가격대가 올라간다. 물론 이제 요번에는 좀 더 가격이 높아지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봐달라는 얘기지, 뭐 변명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변명을 할 거였으면 제가 뭐 하나들이 속속들이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까보고 막 했겠죠.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다만 로로피아라도 중국에서 10만원에 만드는 판국에 사실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좀 이제 제조국 사기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 막 몇백만원짜리 어떤 제품이 뭐 만드는 생산 단가는 되게 저렴하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예민하진 않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인권 침해라던가 인간적인 것들이 좀 위배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사실 이제 글로벌 브랜드나 럭셔리 브랜드들의 어떤 가격 정책에 있어서 그들이 추구해 왔었던 지난의 역사와 헤리티지가 담겨져 있는 어떤 고부가가치 어떤 가격 정책은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50년, 100년의 어떤 역사를 단순하게 숫자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그래도 아쉬운 행보들이 해외에서도 좀 있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격이 올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도메스틱은 안 사기 때문에 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 영상의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잠깐 접어두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어떤 행보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지, 이 씬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씬에서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수치적으로 알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제가 자주 보는 분들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좀 더 멋진 옷들과 진짜 좋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에 생각보다 그런 거를 포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좀 약간 뭐랄까 그런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안정화와 더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돈이면 일본으로 사는 게 전시공의 최고지. 그러니까 이게 아래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만 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를 전개할 필요가 없죠. 없어지면 됩니다. 일본 브랜드만 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품의 가격대가 높아지고 그 안에서 편법으로 일본 브랜드를 더 따라하는 노골적으로 그런 게 더 많아지고, 결국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욕심이나 욕망에서 아예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공급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건강한 어떤 이런 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경쟁력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전같이 정말 솔직하게 예전에 우리나라 브랜드 씬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전보다 지금 많이 발전하였고 정말 좋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을 응원해서 조금 더 그런 브랜드들이 좋은 선례로 남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더 많은 브랜드가 생겨가지고 시장이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직까지 일본 브랜드 살 여유도 안 되고 내공도 없기 때문에 도메스틱 브랜드 위주로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구매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너무 길어서 네 그냥 눈으로 확 읽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빨간 약을 먹는 기분이 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신뢰를 저버릴 만큼의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체 시장에 100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10%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중에 90%가 잘못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알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양의 정보량이고, 그치만 최근에 이슈가 됐던 많은 브랜드들이 대부분 좀 매출이 크거나 정말 노출이 많이 되는 정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 실제 어떤 현실보다 조금 더 크게 비대하게 보여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를 저는 똑같은 현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정말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정말 글로벌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디자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브랜드들과 그런 행보를 보이는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응원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간 2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면은 저 말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특히 원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크 원단은 좀 할 말이 많아요. 원래 옛날에는 국내 체크 원단을 사용을 하면은 겹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피했거든요. 국내에는 체크 원단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시즌에 유행하는 체크 원단만 좀 국내 원단 시장에 풀렸던 느낌이라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체크 원단이 있는 일본 원단을 썼는데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본 원단을 쓰니까 또 일본 원단을 쓰면 일본 원단을 쓰는 대로 또 겹쳐요. 네.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체크 패턴을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체크 패턴을 만드는데 R&D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원단에 의존하게 되고, 해외 원단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은 다 비슷비슷한지라 이게 좋아 보이면 다른 업체도 좋아 보이고 다른 업체도 좋아 보이고, 근데 시장에는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서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치만 디자인적으로나 실루엣적으로나 메이킹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은 좀 현명하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실루엣과 패턴들의 어떤 체크 셔츠들을 구매하시는 게 좀 더 권장된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브랜드에선 결국에 2, 3만 원대로 풀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체크 원단을 써서 2, 3만 원대의 판매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운송료만 쳐도 이 가격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게 수입지를 쓸 때예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원단을 베껴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원단이 일본 원단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죠. 사실 6, 7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이게 할인이 들어가서 2, 3만 원대 나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재고는 털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제가 솔직하게 5만 원 밑으로 일본 원단을 쓸 수는 없습니다. 국내나 아니면은 중국 생산하면서 중국 원단을 쓰는 거, 이 정도는 가능할지언정 2, 3만 원대는 못해요.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2, 3만 원대 체크셔츠는 거의 유니클로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유니클로도 역시나 원단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원재료비랑 그 다음에 공인비에서 절약하는 거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운임비를 절약해서 효율화를 만들어야지만 2, 3만 원대 셔츠가 나오거든요. 이건 단순히 수량으로 누를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정가가 2, 3만 원인 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브랜드가 있다 하시면은 의심해 보십시오. 다음, 이런 타이밍에 도메스틱 브랜드 홍보하는 영상을 올린 게 맞나 싶네요. 눈치가 없는 건가? 이게 홍보하는 영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맞는 어떤 그런 퀄리티도 많이 올라왔다, 뭐 그리고 해외 브랜드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홍보 영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요즘같이 조금 브랜드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더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일부의 현상을 바탕으로 시장 전체를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로 시장 전체를 평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피해를 보는 정말 잘하고 올곧은 브랜드들까지는 저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0카피 국내 도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자, 비싸면 안 사면 되고 망할 브랜드는 망하면 됨. 어차피 10년, 20년이면 다 사라질 국내 보세 업체들 그 밑으로 대대시 옷도 일본 속국 되시려고 그러시나요? 내수도 부족한 나라에서 일본보다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응원을 해줍시다. 안 사더라도. 그리고 그 밑으로 또 여기서도 노제팬을 외치네. 드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로 비싸면 안 사면 되고 망할 브랜드는 망하면 됨.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아니면 잘 안 되는 좀 눈살 찌푸려지는 브랜드들은 사실 자연 도태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거를 규제하기에는 사실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공급자들은 더 올바른 공급을 하고 그걸로 인정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지를 주고 현명한 소비자들과 만나서 성장하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공급자들은 도태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네, 제조도 필요하고 그러한 소비자 인식도 필요하고 공급자의 양심도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멋지게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수가 점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드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뒤에 10년, 20년이면 다 사라질 국내 보세 업체들이라고 하기에 그걸로 시장을 통칭하기에는 정말 멋진 브랜드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면 그분들은 그 브랜드는 뭐 국내 브랜드라고 치긴 좀 어렵죠. 이제 글로벌에서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약간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사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외면받아서 국내 브랜드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일본 브랜드 속국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중국 브랜드라던가. 지금 중국 브랜드 가성비 진짜 개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성비 브랜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가격이 낮은 브랜드만 외치시게 되면은 결국엔 국내 브랜드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브랜드의 가장 장점은 국내가 이미 제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각적인 디자인과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빠르게 브랜드를 전개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더 이상 이것만으로는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감각적인 브랜딩과 퀄리티가 다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됐고, 이 이유는 결국엔 국내 이제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 인당 GDP가 이제는 일본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한 사람을 쓰고 그리고 또 옷을 만드는데도 진짜 사람 손이 아직까지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중국처럼 저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만들어지는 정말 괜찮은 중국 브랜드에 비해서 비슷한 가격대의 국내 브랜드는 점점 경쟁력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브랜드가 가야 되는 길은 사실 중국 브랜드화보다는 일본 브랜드화가 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 놓아버리면 결국에는 고급은 일본 브랜드에서, 럭셔리는 유럽에서, 그 다음에 가성비는 중국이나 유니클로, SPA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프트 파워가 과연 만들어질까요? 지금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제, 그러니까 K 컨텐츠가 사랑받는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되게 많이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이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역설적인 것 같다. 근데 이건 맞아요. 내수도 부족한 나라에서 일본보다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수가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사실 내수보다 더 큰 문제는 인프라가 일본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요. 중국과 같이 완전하게 매스하게 찍어낼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고급을 할 수 있는 최고급 원자재나 원부자재가 이제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게 지금 현재 한국의 제조업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요. 진짜 일본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장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정말 멋진 브랜드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더 이상 시장 옷을 하지 않고 정말 멋진 브랜드들과 함께해서 더 퀄리티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된 분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직 원재료들은 사실 솔직히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원단, 유럽 원단, 수입 원단들에 의존하고 수입 부자재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본 브랜드보다 가격도 낮게 책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에 힘들게 좀 싸우고 있는 중이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산 현장에서의 인프라 구축에도 좀 힘쓰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힘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음. 다시 네. 스타트합니다. 깨기 다시 싱크 맞춥니다. 일단은 깨기 어려워서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임.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일본 브랜드와 가격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지 않는다면 도메스틱보다 일본 브랜드를 우위에 둬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유리천장은 깨고 올라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도메스틱을 인정하고 사도 됨.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 브랜드를 도메스틱보다 우위에 두는 이들에게 설득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설득을 통해 마루타가 되어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선상에 있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절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를 좋다고 설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리천장이라는 게 깨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는 결국에는 일본 브랜드보다 역사도 짧고 그 다음에 감도나 이런 것들도 역사가 짧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단순하게 지금 어떤 브랜드들은 일본 브랜드의 퀄리티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 가격 차이가 완전히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도메스틱을 인정하고 사도 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만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오는 브랜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설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지금보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나 공급자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소비자도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루타가 되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왜냐? 마루타라고 표현할 만큼 지금 정말 짜치는 브랜드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브랜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브랜드 안에서는 사실 마루타가 될 정도로 진짜로 나쁜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은 다분히 이게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발전할 예정이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좀 사주세요. 이런 개념의 설득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옷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제안을 해주고 있는 브랜드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랄까 단순하게 이 브랜드의 가격이라는 게 요즘 지나치게 원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지는 건 좀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브랜드의 감도, 브랜드의 정체성 이런 거는 사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일본이나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좋은 브랜드들의 준하는 퀄리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브랜드에서 진짜로 좀 피토하면서도 마진 줄여가면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정체성과 브랜딩이라는 걸 같이 하게 되려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원가에만 집중된 어떤 그런 제품의 가치 평가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멋진 투자자도 우리나라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실에 와서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멋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멋진 투자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무조건 국내 브랜드를 사랑해달라가 아니라 국내 브랜드에 열심히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충분히 많이 칭찬해 주시고 한 번 정도는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의 도메스틱이 일본인의 도메스틱, 미국인의 도메스틱, 유럽인의 도메스틱과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설득 가능한 가격과 퀄리티 헤리티지일까요? 부터 시작해서 좀 장문으로 글을 써주셨는데 이분 댓글이 저는 진짜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과 유럽에는 도메스틱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 그냥 도메스틱이라는 말 빼고 미국 브랜드, 유럽 브랜드, 각 나라에도 자국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이 좀 패션이 사실 서양 패션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헤리티지 그리고 역사가 긴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대에 들어서 발생했던 브랜드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이 이미 선진화가 되어서 복지와 인권과 이런 거에 엄청 집중된 시기 이후에 나온 브랜드 중에서 솔직하게 그런 브랜드의 대다수는 한국 브랜드,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한국 브랜드들의 좋은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들은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에서는 지금 더 이상 감각적이거나 젊은 디자이너가 자기의 세계관을 펼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시도하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워졌어요. 제조 자체도 자국에서 하기가 어렵거나 하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를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나 럭셔리로 가는 어떤 뭐 수백이나 애시당초 시작부터 글로벌하게 빡 때려지는 그런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디자이너의 업력을 쌓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그 이력을 바탕으로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사교 모임 같은 데서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면은 뭐 최근에 더로우 같이 아예 유명인이 이렇게 디렉팅을 하는 게 아니면 그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면 사실상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브랜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 브랜드가 안 나오고 그 시장을 누가 침투하고 있냐면 SPA 브랜드라고 하는 거대 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완전 매스하게 풀어내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좀 가성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기반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약간 디자인 뺏겨오는 행위를 국내 브랜드가 하는 거라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SPA 브랜드가 정말 패스트 패션으로 뭐 자라가 사실 크게 보면 그냥 동대문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외 유명한 디자인을 빠르게 흡수해서 빠르게 내보내고 매스하게 찍어서 가격 눌러버리는 뭐 이런 행위를 하는데 결국에는 전 세계에 어느 정도 그러한 행위들은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실상 기업 단위의 투자가 있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의류로 유명한 어떤 그런 데를 가보면은 대부분 결국에는 SPA 브랜드만 논하는 시장입니다. 감각적인 젊은 디자이너들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런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사례들은 그 시장 안에서도 특출난 몇 명이 엄청난 투자와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인 것이지 솔직하게 그냥 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브랜드만 딱 놓고 얘기했을 때 국내 브랜드보다 좋은 브랜드가 지금 나오고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논외예요. 일본 브랜드는 좋아요. 일본 브랜드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여기 언급했던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브랜드 딱 놓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입니다. 예,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더 저렴하고요. 한국 브랜드보다는 퀄리티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나지만 아카이빙이나 기본적으로 브랜딩 자체가 좋죠. 예,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는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에 준한다, 비슷하다, 혹은 몇몇 업체들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파프 같은 브랜드 그리고 뭐 이제 뭐 지용킴이나 준택킴, 김혜김 같은 브랜드들은 또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가성비 브랜드들 중에서 유니폼 브릿지나 아니면은 뭐 제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프리즘웍스가 있는데 프리즘웍스 같은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 일본 어떤 시장, 유럽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샵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뭐 아메카지나 빈티지, 아메리칸 캐주얼 세게 하는 편집자에서는 프리즘웍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바잉하고 오히려 빔즈나 이런 것보다 더 잘 판매가 되고 많은 분들이 소비한다고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보면 이래요. 유니버셜 웍스라는 영국 브랜드가 있거든요. 가격대가 한 30만 원대 정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제품의 퀄리티를 우리나라의 30만 원대의 그 국내 브랜드들하고 비교하잖아요. 진짜 유니버셜 웍스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영국 브랜드라는 뽕 말고는 딱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영국에 가면은 그건 영국 브랜드잖아요. 근데 프리즘웍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니버셜 웍스보다 더 저렴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영국에 편집자를 같이 걸려 있잖아요. 유니버셜 웍스보다 내가 봐도 프리즘웍스 하겠는데,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멋진 브랜드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평가를 하자면 국내의 좋은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사실 일본이나 일본 브랜드 빼고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보다는 나은 경우가 더 많다. 다만 일본 브랜드랑 비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어떤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는 가성비 브랜드에서는 솔직히 일본보다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옷을 위탁 제작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회사는 일본 브랜드 위탁 생산을 해줘요. 한국 동대문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특정 가격 밑에는 사실 일본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단순 비교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혼용률 이슈나 이런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많이 각성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돼야 되지만, 제도 이상으로 이런 자연 도태되는 어떤 그런 선례들을 남겨서 우리가 근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 거에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피로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렸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가격이 아니라 그 자국 가격입니다. 네. 근데 여기 밑에도 말했던 것처럼 부자재나 원단의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사실 이거를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두 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희 서스테인이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직기 공장,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봉제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공장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몇 년 전에 문을 닫으려고 했대요. 네, 더 이상 이제 뭐 제조업의 미래도 안 보이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어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대표님과 몇몇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조금 이제 설득을 하셨대요. 네, 그 저희 것 좀 계속 해달라고, 가격 올리셔도 되니까 돈 많이 받으시고 더 잘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장 퀄리티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진짜 일본 브랜드 뺨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체질 개선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시장 가격으로 받지도 않으시고 시장 옷들을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정말 멋진 브랜드들, 고부가가치 옷들을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잘 만들고, 요번에 나올 FW 서스테인 제품들도 그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한번 그 완성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봉제 공장들은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원단 생산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원자재 인프라는 사실 구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몇몇 브랜드가 하나씩 그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추세라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급 원단들을 만들어내고 최고급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더 이상 해외 자재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는 것 같아요. 다음, 개인적으로 나는 안 사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아워셀브스였습니다. 제가 사기에는 이상하게 가격이 30% 비싸게 느껴지고 대댓도 많이 달렸는데, 이거는 제가 한 방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워셀브스는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은 브랜드는 아니긴 합니다. 네,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아워셀브스의 가격 정책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아워셀브스의 가장 제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사실 단순하게 좋은 원단을 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시즌의 컨셉에 맞는 원단을 셀렉해서 그 원단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패턴을 만들어낸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에는 단순히 밀리터리나 복각을 하는 브랜드는 정말 많지만 그 안에서 컨사이스라고 하는 주장을 되게 강하게 하시거든요. 간결하게 하면서 너무 미니멀하거나 심심하거나 담백하지 않게 하는 그 중간 어딘가에 지점을 잘 맞춰서 그 안에서는 참 대체할 브랜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밀리터리를 하고 되게 빈티지 옷들을 많이 하시는데 묘하게 영한 느낌이 나는 그런 브랜드라 사실은 주요 소비층도 되게 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되게 젊은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셔도 또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소비해주는 그런 브랜드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워셀브스의 메인 타겟팅은 좀 그렇다. 네, 젊게 사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좀 지배적이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빈티지나 근본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하지만 그 안에서 아워셀브스만의 좀 간결함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영하게 풀어내지는 게 아닌가. 다만 여기서 언급하셨던 SEW 라인이라던가 처칠 롬퍼는 사실 이 두 브랜드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잘해요. 근데 처칠 롬퍼 대표님은 약간 그런 게 있으세요. 아직 브랜드가 짧게 밖에 전개가 안 됐다 보니까 완성도나 이런 제품력에 비해서 조금 가격을 많이 낮춰서 출시를 하는 편이시고요. SEW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테디 에브리어라는 매스한 덩어리가 아래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 가격 정책이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인더로우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원단 마케팅, 저는 아워셀브스가 원단 마케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단 마케팅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정말 잘 통했죠. 근데 지금도 통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걸 좀 뛰어넘어서 그 원단이 진짜 그 제품에 필요한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디자이너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거를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소비자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좀 축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PA 브랜드에서 뭐 이런 디자이너들 얘기도 하시고, 뭐 국내 브랜드가 디렉터를 안 밝히는 건 카피나 다른 분들 참고 변주시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분히 오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디렉터의 어떤 이력이나 뭐 디렉터를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모든 브랜드가 디렉터를 밝히진 않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디렉터를 밝히는 행위들이 디렉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스타 디렉터를 모시는데 급급한 느낌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토의를 한 게 있었는데, 요즘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 있는가, 아니면 스타 디렉터만 따라가는가. 그래서 뭐 비교적 근래에 미우미우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뭐 루이비통에서 이제 퍼렐 윌리엄스를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자극점들이 요즘 다분히 좀 럭셔리 시장에서도 뜨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의 어떤 그런 사이클을 보면, 그 브랜드가 진짜 혁신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것들을 시장에 제안해서인가, 아니면은 그 스타 디렉터들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인가 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렉터를 안 밝히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숭고한 일인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뭐 카피나 다른 브랜드를 참고해서 변형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거는 뭐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내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디렉터를 밝히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오히려 요즘은 저는 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디렉터임을 서스테인에서 공표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입을 옷을 만들고 내가 입고 있고 내가 그걸 소개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입기 싫은 옷을 소개하는 것도 싫으니까,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난한 브랜드, 무난한 무텐다드랑 꾸준해서
꾸준히 잘해서 해외에서도 먹히는 디네데 말고는 딱히 눈에 뭐 요것도 맞는 얘기인데 뭐 디네데 잘하죠. 디네데 카키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브랜드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정말 멋진 분들. 무텐다드도 잘하죠. 네, 무텐다드 가성비로 이길 브랜드가 어디 있나요? 네, 네,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20분이니? 20분이야. 오케이. 다시. 네. 추가. 싱크. 개인적으로 국내 브랜드 가격에 대해 말 나온 이유를 생각하자면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비싼 것은 사실 이전보다 일본 제품들을 구하기 쉽고 편집자들의 바잉 이후 시즌이 지난 제품 자유대다 보니 가격 한국 도매수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소비자들은 세일가에 일본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게 일본 현지보다 가격이 낮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짐. 구매력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일본 브랜드 오라리 코모레 슈타인 블럼스를 얘기하시네요. 와, 블럼스 멋있는 브랜드인데 대단하십니다. 국내 브랜드와 비교하다 보니 괴리감이 너무 커짐. 봉지나 원단이 좋아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내 브랜드 하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강한 느낌의 제품이 확실히 덜함. 인프라가 아쉬운지라 원단 수입하다 보니 가격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는 모든 제품에 안감이 갖다 놓는 이 와중에 원단 혼용료 이슈가 체급 높은 브랜드에서 터지는 바람에 시내로 의료 돈 소개 이거 졌는데 성장한 게 아니라 높아진 가격을 많은 소비자들이 인정 못한 게 아닌가. 와,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와우.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완벽한 이야기로 논리적으로 되게 전개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네, 비싸진 건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비싸진 원인이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도쿄에 출장을 갈 때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도쿄에는 생산 라인이 많이 없습니다. 도쿄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도 아직도 있지만 대부분의 메이드 인 재팬은 외곽지에 좀 더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 생산 라인이 다 갖춰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서울의 임대료는 이제 도쿄의 임대료를 거의 싸대기를 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게 일본보다 단순하게 저렴하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진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거에 맞추어서 브랜드가 확 올라왔느냐, 이건 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비싸다고 느끼시는 게 아주 제가 부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2번으로 얘기했었던 것도 사실 100% 공감합니다. 일본 제품들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고, 네, 사실 일본 바로 가기도 너무 좋아졌죠. 옛날에 제가 20대가 되기 전 10대 때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제품들을 일본에서 사기 위해서 일본을 놀러 가면 물가 자체가 일본이 훨씬 높으니까 정말 돈 많은 분들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일본 가는 거, 일본에서 하루 노는 게 서울에서 하루 노는 거나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브랜드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보니까 비교가 사실 더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높아진 소비자들인 것도 맞고, 근데 이분 말하는 것처럼 좀 놀라운 게 이제 블럼스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코모리 오라리 슈타인 블럼스 중에 블럼스가 진짜 퀄리티 개 미쳤습니다. 거기는 진짜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안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정말 잘하는 브랜드다 약간 말하고 싶고, 그런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조금 이제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도 뭐 아주 부정할 수 없지만,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그 중에서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브랜드도 존재하고, 그 브랜드 대부분이 일본 판가 기준에서도 일본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전개를 했지만 가지룩 같은 경우에도 작년 판매가 기준 올해 판매가까지 해서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일본 브랜드들에 비해서 20% 이상 가격대가 저렴했었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 FWD는 거의 비슷해지긴 하지만, 네. 그치만
어쨌든 그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사실 아워셀브스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브랜드 중에서 한 100만 원 언더에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들 대부분은 사실 일본 브랜드들보다 가격 차이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인프라가 아쉬워서 원단이나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인 것들은 맞아요. 네. 그리고 5번으로 말씀하셨던 혼용률 이슈. 체급 높은 브랜드에서 터지는 바람에 이 신뢰도가 진짜 그거 한 거는 사실 그런 브랜드가 체급이 높아지는 게 좀 아쉬운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이 자꾸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좀 싫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을 제가 욕할 게 아니라 저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류에 많은 돈을 지불한 소비자 인구수 자체가 적은데 경기도지는 재화를 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패션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의 수는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인구수 자체도 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더 시선이 보수적으로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짜가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과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정말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 멋진 브랜드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털이 매출 200억 찍고 신세계 지분 어느 정도 넘게 투자 받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포털이는 대단하죠. 사실 포털이가 우리나라 브랜드 씬에 정말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국내 브랜드에서 좋은 원단을 써서 비싸게 팔아도 정말 좋은 옷은 소비자들이 구매한다 라는 것들을 인정받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뭐 이스트로그나 이런 브랜드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뭔가 포털이의 초창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스트로그 수준의 퀄리티를, 아니면 그 이상의 퀄리티를 약간 홀리성 가격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포털이를 제가 봤을 때 셔츠 한 장에 14만 9천 원, 팬츠만 16만 9천 원, 자켓 25만 9천 원, 뭐 이 정도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점점 커지면서 좀 가격도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창렬하게 올라갔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브랜드가 성공을 하면서 사실 많은 국내 브랜드가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일본 원단은 엄두도 못 냈어요. 왜냐면 일본 원단 써서 비싸게 만들면은 안 사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 포털이가 아니 좋은 것들은 사던데, 이걸 좀 증명했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재미있는 게, 제가 모드맨에서 일할 때 그때 오시는 그 편집자 대표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옷이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입모아서 말하는 거. 셔츠 하지 말아라, 유니클로 못 이긴다. 근데 셔츠로 떴죠 포털이가. 네. 그리고 그때 같이 하던 셔츠 공장 사장님, 드림팩토리 사장님, 우리나라 셔츠 1인자죠. 그 브랜드, 그 드림팩토리는 지금 셔츠는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보다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잘 만드세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포털이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변화시킨 게 참 많다. 네. 언제까지 할 거야? 지금 거의 47분, 45분이야. 이걸 다 올린다고? 더 올려야지. 다시 해줘. 다시 싱크 맞춥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곳에서 포털이가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난 발전을 이끈 기폭제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저는 신세계에 지분 넘기고 투자 받으면서 성장하는 방식을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가 많이, 이거 제가 진짜 조금 약간 나쁘게 좀 얘기를 할게요. 포털이에 제가 포털이 대표님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만, 포털이에 제 여동생 친구가 입사한 적이 있어요. 말단 직원 말고 운영진으로. 왜냐면 여동생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해서 옥스포드에서 MBA를 나왔어가지고 그 친구의 그 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제가 옥스포드 동기인지 아니면 고려대학교 동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친구가 이제 좀 그 임원진 수준으로 좀 높은 연봉 받고 입사한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전 직장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브랜드로서의 매력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아마 이렇게 신세계 지분 투자나 이런 거 이제 투자적인 어떤 목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의 어떤 뭔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전 이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더 글로벌로 나가서 운영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포터리의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언제든지 빼내서 몇천 원 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포터리 영업이 있잖아요. 엄청 낮아요. 네. 200억대의 다른 브랜드들이랑 비교하시면 진짜 낮아요. 그만큼 포터리는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많이 남기지 않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진짜 매출 원가율도 정말 높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현타 세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국내 포털이랑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어떤 매출을 가지고 있는 여성복 브랜드랑 포털이랑 비교하잖아요. 영업이익률 차이가 거의 4배 정도 나거든요. 4배 정도 나는데 와, 여성복은 얼마나 사람들 눈탱이를 치는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건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막 불문율적인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불문율적인 얘기가 아닌 게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여성복 브랜드 어떤 거 하나 해서 그 재무제표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 몇천 원만 내면 다 나오거든요. 포털이 영업이익 진짜 낮습니다. 네, 남자 옷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옷 만드는 분들은 영업이익이 진짜 낮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효율화와 투자가 필요한 그런 현실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영업이익 31억.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수치적으로 10% 극초반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도메스틱 울캐시메 원더 혼용률에 얼마나 많은 브랜드 선정할지 무서워서 도메스틱 담봉. 요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시장을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정말 멋진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브랜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대중적이게 돼야지만 멋진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사기치는 브랜드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멋진 브랜드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견이지만 왜 국내 브랜드 패션을 다 떠나서 폄하하는지는 아이러니하게 윗세들이 말도 안 되는 국수주의 소위 국뽕주의 때문이라고 봄 교과서에서 그런 걸 배웠고 아랫세대들을 주입식 교육시켰는데 이제는 SNS는 다른 요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국뽕.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제가 제 옷을 사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는 2000년대니까 2000년대부터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한 20년 정도를 바라보면은 이 말이 엄청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브랜드 씬에선 항상 국뽕주입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사대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대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전에는 실제로 국내 브랜드들은 없었기도 했지만 짜치는 건 맞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대놓고 카피를 한 걸 자랑하는 브랜드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런 애들 중에 몇몇은 지금 브랜드 이름 달고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국본보다는 조금 반대에 좀 많이 막혀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비교적 근래에는 반대의 경우 역설적으로 막 해외에서 나가는 걸 너무 크게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을 수 있죠. 네. 네, 이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감각 있고 퀄리티 있는 브랜드들이 늘어나니 당연하면서도 좋은 일.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밑에 감각 있고 퀄리티 있는 브랜드 본 적이 없음. 이거는 조금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브랜드가 있긴 있습니다. 교묘하게 여기저기서 카피한 브랜드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다. 같은 소리 하네. 죄다 카피구만.
죄다 카피라는 말은 항상 조심하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죄다 카피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전면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모두 카피하는 브랜드다. 그런 거 없다는 아니에요. 있어요. 좋은 브랜드 있고. 그치만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정도로 덩치 큰 데에서 이슈가 터지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국내 브랜드가 일본의 1.2세대들이랑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국내 브랜드 살 이유가 확실히 떨어짐. 그러니까 맞습니다. 1.2세대 브랜드들, 그러니까 일본에 좀 한 90년대쯤 만들어진 브랜드들하고 가격이 엇비슷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국내 브랜드가 이제는 한 10% 내외로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 이번 FW 되면 좀 다를걸요. 일본 브랜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본 브랜드가 한 이 정도 가격이 있고 한국 브랜드가 여기 있었다면은, 여기 있을 때 한국 브랜드는 소재나 원단이나 이런 것부터 여기랑 비교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그 차이가 되게 가파르게 이제 좀 좁혀졌는데, 근데 이제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급 소재들의 원단 가격 상승과 그 원자재 상승이 같이 영향을 미쳐주는 시대가 돼버려서 이 차이가 다 좁혀진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다시 벌어지는 게 이번 FW일 겁니다. 그냥 비단 뭐 저희가 했었던 시오타만 봐도 이번 SS와 FW 가격 인상폭이 20% 정도 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지금 20% 인상된 브랜드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가격 차이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많이 좁혀진 건 사실이죠. 네. 복각이라 대놓고 카피할 수 있는 유행이 생기면서 국내 브랜드에게는 기회가 됨. 가리봉님이 말한 게 참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리봉님이 복각이랑 카피를 동일선에 놓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댓글이라는 게 제한적인 정보만을 전달하고 제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피와 복각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복각이라는 장르 자체는 그 당시에 있었던 무언가를 그대로 고증해서 다시 재현하는 거에 가깝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예전에 중세 유럽의 어떤 그런 뭐 고증을 살린 요즘 나오는 중세 유럽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복각이라면, 카피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복각이나 빈티지의 유행이 생기면서 국내 브랜드에게 기회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오히려 복각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국내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국내에서 제대로 된 복각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네.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모르는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서 100%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국내에서는 복각이라는 걸 할 만큼의 어떤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복각이나 아메카즈가 유행하는 이 트렌드에서 복각을 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냥 빈티지를 참고하고 그걸 바탕으로 현대화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 보면은 되게 많이 쓰는 얘기 중에서 빈티지를 기반으로 무언가 재해석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많아도 복각을 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만, 그게 트렌드가 되어서 그런 재해석하는 브랜드가 많아졌다라는 표현이라면은 이건 맞습니다. 네, 이게 조금 기회가 되었다라면 기회가 되었죠. 왜냐면은 근데 기회가 되었나?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빈티지는 어느 정도 참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아베크롬비 얘기, 폴로 얘기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앙드레기 무영미 같은 디자인들이 나타나고 응원하고 고대함, 우영미 비싸지만 몽클레 2개 살 거, 3개, 2-3개 살 거, 하나 정도는 우영미 패딩 3. 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영미님의 디자인이 제 취향에는 맞지 않지만 우영미 선생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영미 디자이너를 보면서 디자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정말 많은 세대들이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들로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게 시장이고, 사실은 일본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었던 거에 겐조도 마찬가지지만 레이가 쿠보나 이세이 미야케나 아니면 캐피탈의 어떤 행보들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비즈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근데 한번 끊고 너 다시 해주고 퇴근해. 몇 분이야 지금? 11분. 오케이. 다시. 기다려봐, 잠깐만. 가방 까고 후져서 말했단 말이야. 너 너무해. 너 이거 다 편집 안 하고 그냥 낼 거야? 너 되게 무서운 애구나. 이걸 자, 다시 가겠습니다. 복각이라 대놓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의 지금 시선이 일본에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공감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은 일본의 얘기하고 내 것도 일본 것과 같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다. 일본 데님 원단, 미국 브랜드 리바이스나 폴로 외의 브랜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높게 책정하지 않아요. 저에게 특별하지만 합리적인 가격 소재와 저에게는. 자, 첫 번째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던 유럽이나 미국의 유행 제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이 일본에서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의존적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지금은 대놓고 하고 예전에는 알게 모르게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 중학교 때, 그리고 그 전 초등학교 90년대 때 유행했었던 것들은 대부분 미국 브랜드이지만 일본에서 유행해서 들어와요. 정작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도 없는 것들도. 네. 그치만 그 사이사이에 미국에서 유행해서 들어온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으나, 예나 지금이나 일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유행하면 한국에서 무조건 됐어요. 예. 그래서 일본 것만 따라하면 되는 게 한국 시장이었거든요. 예전 90년대, 2000년대 초반은. 근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첫 번째 변화,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파편적으로 따라하고 파편적으로 성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동대문 시장에서도 일본 따라할 때 이런 게 있죠. 대놓고 유명한 일본 브랜드 따라하는 것보다 암묵적으로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동대문에서 의류 브랜드 했던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나도 잘 모르는 일본의 브랜드를 따라 하면은 도매 시장에서 진짜 잘 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소위 말해서 캡틴 선샤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캡틴 선샤인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런 약간 되게 밑에 있는 작은 브랜드, 요런 걸 따라 하는데 잘 되는 브랜드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2010년대 느낌이었고,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일본의 의존보다는 상호 의존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본에서도 젊고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건 한국에서 좀 더 잘한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좀 생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데님 원단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데님 원단은 우리나라에서만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칩니다. 일본 데님 원단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되게 쉽게 구글에서 제일 탑 10 데님 패브릭 밀 뭐 이런 식으로 뭐 데님 패브릭 공장 이런 거 찾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5개는 일본 공장일걸요. 예. 지금 이제 특히나 2017년도인가 그때 미국에서 콘밀의
화이츠 오크라고 하는 이제 원단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미국에서 프리미엄 고급 데님 소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더더욱 일본이 더 많이 그 인프라를 갖게 되고, 일본 데님 원단은 지금 최고입니다. 네. 미국 브랜드, 우리나라처럼 높게 책정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책정하죠. 예, 더 높게 책정하고, 특히 1, 3년 사이에 일본 데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너무나 없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특별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의 소재였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일본 데님 소재가 합리적인 가격의 소재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다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이제 유럽 원단 회사 중에는 뭐 이스코라고 하는 터키 원단 회사도 있고, 뭐 캔디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원단 회사도 있는데, 걔네 원단이 일본 퀄리티에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지 일본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진 않거든요. 이거를 진짜 럭셔리 시장에서 완전히 알려줬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디오론모가 있죠. 디오론모는 예전에 아시려나? 2000년대 초반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 원단 써서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일본 원단 써서 일본에서 생산하는 메이드 인 재팬 라인이 훨씬 비쌌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일본 원단이 더 좋아요. 데님에 한해서는. 그래가지고 이걸 더 좋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데님이라고 하는 특징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미국 원단이 최고로 쳐주는 시절도 있었지만 미국이 이제 5, 60년, 100년의 역사의 그 데님의 역사의 뒤안길로 벗어나게 된 건 최고급 미국 데님 원단을 하던 원단 공장이 문을 닫아서, 그리고 그 공장에 있었던 되게 많은 직기들을 전 세계에 다 뿌렸는데 일본이 많이 가져가서, 그리고 일본은 50년대 때부터 있었던 리바이스 하청으로 다져진 그 프리미엄 생산 라인을 아직까지 유지해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로로피아나의 250만 원짜리 데님 원단 일본 원단이에요. 에르메스도 일본 원단 많이 쓰고, 데님에 한해서는. 그래서 뭐 캐시미어 40%가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부드러운 럭셔리 원단, 일본 데님 원단은 뭐 빈티지한 원단만 짠다? 그것도 아니에요. 캐시미어 40% 들어가 있는 원단 일본에서만 짜요. 네. 이탈리아에 그런 거 가져가면은 해주지도 않습니다. 네. 일본 데님 원단은 예전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최고의 수준이었지만 자타공인 최고가 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다. 그리고 그거의 반증이라도 하듯이 캐피탈의 LVMH 인수 이후에 제가 카와니시상, 일본에 이제 저희 요번에 그 우동 데님 만들었던 그 오카야마 인근 지역에서 데님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구찌, 프라다 그룹 이런 데 다 와가지고 일본 최고급 데님 생산 라인들 선점하려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지금 거기 오카야마 인근에 있는 데님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럭셔리 브랜드는 팔고 엑시트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자타공인 최고입니다. 언제나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전면으로 반박할게요. 그리고 중국 브랜드는 브론스만 알던 소비자들이 소스라는 브랜드 알게 되고, 이 중국 브랜드 얘기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요렇게 열심히 열변을 통하는 거랑 같이 있는데, 같은 선상에 있는데, 솔직하게 지금 중국 브랜드 개 미쳤습니다. 알든 카피 제대로 하는 중국 브랜드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봤어요. 알든 카피하는 중국 브랜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시장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좀 약간 좀 저렴한 국내 브랜드들 있죠. 그 브랜드 몇몇 개 제외하면 다 중국 브랜드에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가성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중국 생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 생산에서 자국에서 하는 걔네 브랜드보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더 싸게 만들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브랜드는 앞으로 좀 더 고부가 가치로 브랜딩과 감성을 인정받아서 퀄리티적인 거에서 좀 더 잘 맞춰져서 일본처럼 발전을 해야 되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브랜드 진짜 미쳤어요. 브론스만 봐도 마찬가지지만 브론스 밑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다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중국에 있는 진짜 내수의 굉장한 브랜드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제가 맞서 싸우려면 더 고부가 가치로 가야 된다. 네, 안경만 해도 브랜드 젠틀몬스터 대단하죠. 네, 근데 젠틀몬스터의 성장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단순 퀄리티만 주장할 때보다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과 그 다음에 디자인에 신경 쓸 때 조금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됐죠. 전 젠틀몬스터의 미래가 아주 창창하다고 봅니다. 저 젠틀몬스터의 우리나라 패션 업계의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의탁하고 있어요.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구글에서 하고 있는 젠틀몬스터랑 이제 그 삼성이랑 협업하는 아이웨어라던가 이런 스마트웨어의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것만 놓고 얘기를 해도 국내 브랜드 씬을 완전히 폄하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경은 국내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보다 더 뭐 경쟁력 있는 세상이 올 줄 예상 못한 것처럼 어페럴에서도 그런 시대에 오려고 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혹시나 또 끊길까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도 원래 흔히 말하는 근본거리면서 대체로 해외 브랜드 찾는 사람이었는데 한두 점씩 궁금해서 사다 보니까 괜찮은 경험을 해준 브랜드, 한국 브랜드가 늘어나고 해외 브랜드를 너무 대책 없이 올라서 근데 일단은 이런 긍정적인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님 같은 사람이 제일 착한데 영화에 올랐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맞습니다. 해외 브랜드 가격이 좀 요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국내 브랜드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또 많이 올랐다. 그리고 국내에는 좋은 브랜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절대로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제 대대스로 많이 올라간 건 인정하는데 몇몇 브랜드 제외하고는 가격대 큰 차이 없죠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뭐 풀카운트나 이런 브랜드들이나 몇몇 브랜드들은 사실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도 브랜드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라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된 브랜드도 많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많고 애시당초 가격이 저세상이었던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알아서 좀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나나미카나 프레시 서비스 등 일본 브랜드여도 메이드 인 차이나면 그냥 거릅니다. 이건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은 일본 브랜드의 가치는 일본의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일본 메이킹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세계 강남 팝업에 나나미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자리에, 그래서 나나미카 팝업 보면서 참 멋있는 브랜드인데 뭔가 메이드 인 차이나 티가 좀 나는 느낌의 좀 바느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 옛날 맛이 좀 안 난다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은 바느질해 보고도 그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를 맞추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감각적인 면에서 좀 약간 퇴색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동이를 기분 좋게 결제 버튼 눌렀었음 영상을 통해 제작기를 일단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을 공감했기 때문에 우동 데님을 할 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기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그 제품이 올바르게 소개만 될 수 있다고 하면 27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 메이킹이 되는 그 공장과 그 다음에 그 원단과 그 분들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들을 무조건 갖고 계실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매스한 브랜드들이니까 정말 대단한 브랜드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지고 27만 8천 원밖에 안 하는 가격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다? 이거는 저희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예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 보다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호소력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생각이었는데, 이 아카이브와 그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브랜드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이 좀 작죠. 그래가지고 작고 짧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거에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브루스 브라더스를 보면 미국에서 방영 제품과 국내 생산 하는 제품 차이가 겉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보면 맞아요. 네. 국내 생산은 지금 국내 생산 업체가 1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진짜 한두 개는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하고 예리한 눈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올바른 제품들을 선택하면서 국내 씬에 조금 건강한 발전을 도와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날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브랜드만 애용하면서도 솔직히 무신사 입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과연 파인 퀄리티에 장난질 안 치는 브랜드가 몇일지. 맞아요. 솔직히 무신사 가격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신사에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도 정말 많아요. 동대문 택가리 하는 브랜드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는 무신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밀집돼서 과열된 경쟁 안에서 제한적으로 온라인에서 소재를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직관적인 건 결국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소비자들이 흔들리는 게 소비 심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네, 가격 싸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진짜 많아가지고, 네, 제가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 뒤에 있는 아웃셀브스 인더로우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잘하고 멋진 브랜드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브랜드를 바잉할 테니까 저희 좀 더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끊어갈까요? 너무 긴데? 다시. 패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점점 더 높아지는 가격에 진입은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품절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업체 쪽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서, 저희 업체들 중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진짜 그런 걸 하는 업체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소재를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현재 YKK 지퍼 2A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퍼에 한해서는 딜리버리가 거의 한 달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퍼 때문에 한 달을 늦게 생산을 해야 되면은 생산이 되었을 때 공임을 지불하고 다 정리를 했을 때 판매가 안 되면 정말 이게 약간 좀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리오더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브랜드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높아지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브랜드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브랜드들은 사실은 조금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는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도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봐야죠. 사실 결국에는
이 이슈는 만약에 이제 진짜 품절을 악의적으로 품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아직 우리나라 국내 인프라 문제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인프라 때문에 손해보는 게 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면 다음으로 무결림 오늘 영상 잘 봤습니다. 입고 계신 아웃사이버스 코튼 리넨 슬럼버 자켓 만족도 어떠신가요? 저는 코튼 슬럼버 셋업은 그러니까 슬럼버 셋업을 세 피스를 갖고 있는데 다 만족도 높습니다. 네, 만족도 높고 뭔가 전형적인 테일러 옷은 아니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자켓 따로 활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울코튼 슬럼버 셋업 고민 중인데 슬럼버 셋업은 사실 이미 뭐랄까 아웃셀브스 첫 시즌부터 계속 리오더를 하는 원단이 계속 바뀌어서 리오더하는 가장 코어 아이템 중에 하나여서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다만 만약에 키가 좀 많이 크시다 막 185가 확 넘어가신다 하시면은 좀 밸런스가 이상하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아웃셀브스 옷은 175에서 178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어울려요. 왜냐면은 제가 입기에도 코튼 슬럼버 셋업이 사실 살짝 기장감이 좀 짧고 옆으로 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아웃셀브스의 옷들은 약간 넉넉하게 축 처지는 약간 애매한 기장감이 되게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장이 좀 크시다라고 하시면은 슬럼버 셋업을 피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멋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라도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남들과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이라면 저는 눈살집을 치거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차이점을 많은 맞아요. 사실 전진성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이를 느끼고 이해할 만큼의 수준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옷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국내 브랜드의 옷이 이 가격이 왜 가격이 높은지 납득이 가지만 아직 대중들에게는 국산이면 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면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브랜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좋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국내 국산이면 좀 싸야 된다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과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겁니다. 국내 브랜드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브랜드로서 조금 더 약간 폭넓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정말 멋진 일을 하는 브랜드들과 그리고 멋진 일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좋은 퀄리티의 어떠한 대체 불가능한 좋은 디자인과 그 다음에 좋은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만 그래도 맞아요.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가격이 많이 안 되게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진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국내만 오르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댓글로 가겠습니다. 높아진 가격만큼이나 비례가 높아진 조건을 디소브.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겠네요. 일단은 높아진 가격이나 높아진 가격만큼이나 비례해서 높아진 제품 퀄리티와 디자인 서비스로 소비자를 설득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제일 원칙입니다.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되죠. 집중을 하고 그거가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외면받아서 그렇지 못한 브랜드들이 자연 도태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지금 현재 이 불신이 쌓인 이 상황이 시장 전반적으로 모두가 행하고 있는 일인가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브랜드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많다라고 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이 그렇지 않은 브랜드, 멋진 브랜드들로 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 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복 브랜드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지금 국내
여성복 브랜드들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좋은 브랜드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이 너무 쉽게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혹은 뭐 적당하게 예쁘기만 하면은 그냥 사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여성 브랜드 시장은 제가 되게 멋지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겠죠. 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밑으로 얘기하셨던 국내 브랜드에서 아쉬운 점 하나 꼽자면, 디렉터분들의 이력을 알기 어렵다는 점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는 드리겠습니다. 이력을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제 나이 또래 대표님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이력을 얘기할 만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스펙테이터 안태욱 실장님한테 배운 분들도 계시고, 이스트로그 이동기 실장님한테 배워서 하는 분들도 지금 정말 멋진 브랜드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좀 우리나라의 도메스틱 브랜드 1세대, 정말 멋진 도메스틱 브랜드들 1세대에서부터 경력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브랜드 대표님들의 이력을 보면은 오, 멋지다. 아,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구나 라고 할 만한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야 비로소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브랜드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약간 중고신인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나중에 나와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플렉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지금 정말 멋진 브랜드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력을 내세울 만한 브랜드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있다. 다만 그 전 세대 디자이너들 대부분, 디렉터들 대부분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 우리나라가 그 전 세대라고 하면은 배움을 1990년대 때 했던 분들인데, 아니면 2000년대 때 했던 분들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대기업 브랜드 몇 개를 제외하면 무슨 브랜드가 있었으며 어떤 학교가 있었으며,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게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오히려 밑에 댓글에 가리봉님이 말했던 카피하니까 자기 이름 창피해서 못 걸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력이 있기가 어려운 구조였었어요. 네, 이력이 있기가 어려운 구조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우리나라 브랜드 창작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외 디자인을 수입해야 하는 시기가 해외 브랜드 디자이너를 수입해서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할 수 있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가격을 감당할 소비자가 있을까요? 오히려 가리봉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방향입니다. 이게 아니죠. 네, 이게 아니고, 자, 디자이너를 수입해서 해야 된다? 전 오히려 지금 해외 디자이너들 중에서 진짜 감각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보다 스타 디자이너들로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디렉터가 너무 전면에 노출되는 요즘 패션의 형태가 그렇게 되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여기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세대의 패션을 소비하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과연 진짜 감각과 미학을 이해하는가, 인지하는가, 오히려 휘발되는 자극에 더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스타 디자이너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치만 어쨌든 카피하니까 자기 이름을 창피해서 못 걸조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력을 내세울 만큼 좋은 이력을 가진 경우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죠. 솔리드 온무는 제가 있었을 때는 대놓고 발망 따라하는, 제가 처음에 솔리드 온무 구매할 때는 대놓고 발망 따라하는, 솔타시도 발망 따라하고 버버리 프로썸에서 나왔었던 원빈이 입었었던 뭐 아저씨 그 코트 그냥 다 따라서 나오고, 이 세대부터 저는 옷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우영미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의 솔타시가 생기는 거예요. 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다 통칭해서 다 카피만 하니까 자기 이름은 창피해서 못 걸죠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제가 뭐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통칭해서 말씀하자면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관통하는 시기에 뭔가 디자인을 배우셨던 분들은 사실 이렇다 리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고 정말 희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테이터의 안태욱 실장님 디자인상 수상도 하셨고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들이 너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필요한 디자인의 수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막 이력을 내세울 만한 멋진 디자이너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멋진 디자이너들이, 디렉터들이 자기의 이력을 과감하게 보여드리면서도 운영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 디자이너 씬의 처우 개선도 같이 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참 역설적이죠. 국내 브랜드의 가격은 오르는데 회사들은 돈을 못 벌고, 회사들은 돈을 못 버는데 디자이너의 처우 개선이 있을 수는 없죠. 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다고 보는 그런 브랜드들 영업이익률을 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살벌하게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창렬하다, 우리나라 브랜드 가격만 높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100% 이해를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까보시면 생각보다 뭐야 이거밖에 못 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패션신이라는 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보다 현실은 더 냉혹하고 냉정하거든요. 네, 물론 그걸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이다, 이런 그 이력을 알기 어려워서 아쉽다는 점은 정말 너무나 날카로운 지적이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나마 믿는 건 This is Never That. This is Never That은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멋진 브랜드입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스트로 요즘 가격 보고 너무 놀람. 셔켓 50만 원을 팔고 규모의 경제를 실패한 몫을 내가 나눠지는 느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스트로그 지금 최근에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와, 이 디테일을 따라 할 테면 따라 해봐,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옷을 만들어 버리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스트로그의 가격이 높죠. 네, 그 이제 이스트로그의 가격 책정에는 단순히 원단과 원부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이제 15년 정도 됐나요? 15년 동안 이루어왔던 이 업적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로서 그 위치에 가진 브랜드는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매출은 포털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이스트로그 그 재무제표를 아직 까보진 않았으니까 뭐 그렇지만 포터리가 이스트로그급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포터리는 그만큼 아직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트로그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스트로그를 가장 리스펙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빈티지나 밀리터리나 스포츠웨어 같은 빈티지 스포츠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 이렇게 전개하는 브랜드들 너무나 많겠지만, 전 세계로 치면 더 많겠지만, 그치만
그런 게 유행하지 않는 트렌드에서 벗어난 시기에도 꾸준히 자신만의 색깔들을 계속 소개를 했다. 이런 지점에서는 한창 우리나라에 오랄이 엄청 뜰 때에도 이스트로그는 항상 이스트로그였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아, 이 브랜드가 단순히 아메카지가 떠오를 때 시작된 브랜드여서 아메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이너, 이 대표님이 진짜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로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을 완전히 막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말했던 규모의 경제의 실패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로만 브랜드를 판단을 하면 이 세상에 좋은 브랜드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 10만 명이 입는 옷보다 10,000명밖에 못 입는 옷이 더 멋있고 10,000명이 입는 옷보다 1,000명밖에 못 입는 옷이 더 멋있고 1,000명이 입는 옷보다 단 1명밖에 못 입는 옷이 더 멋있다라고 평가되고 판단되는 게 왜 패션 시장이라고 하는 절대 불문율적인 거기 때문에 네, 희소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로 평가되는 게 패션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멋진 브랜드는 절대로 규모의 경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스트로그 이동기 대표님, 실장님께서는 절대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으셨을걸요. 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되게 돈 벌기 쉬워 보이면 그런 브랜드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브랜드가 많이 안 나타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스트로그는 말 그대로 뭐 2024년도 시즌부터 비싸기도 하지만 좋은 폼으로 돌아왔죠에 더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공감을 못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유명 스타 마케팅이나 웰메이드 월드와이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 브랜드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지불해 가면서 트렌드와 상관없이 자기의 브랜드와 디자인 철학을 계속 고수해 나가는 이스트로 같은 브랜드는 저는 국내에서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자재도 심하게 오른 것도 있고 공원비 오른 것도 맞지만 제가 제일 큰 건 거기에 플러스로 플랫폼 수수료가 크다. 플랫폼 수수료도 맞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플러스 플랫폼 결제 일정. 네, 진짜 거의 쌩 까놓고 거의 2달 뒤에 돈 받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시즌을 시작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9월 1일 달에 9월 1일에 물건이 나오기 위해서 원부자재 값을 한 2달 전에 결제를 하고, 이건 되게 늦게 하는 브랜드 얘기하는 겁니다. 2달 전에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드랍되기 직전에 공인비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서 9월 달에 판매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판매가 되고 10월 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돈은 6, 7월부터 나가는데 그 돈의 회수는 정말 운 좋게 빨라야지 10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수료 플러스 결제 일정이 좀 힘들어요. 네, 공홈에서 많이 판매가 되면 너무 좋죠. 예, 회전이 빨리빨리 되니까. 그러면은 더 빨리 리오더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빨리빨리 옷을 보여줄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플랫폼이 지금 너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저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이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맞긴 합니다. 네, 굿 상품 굿 브랜딩 기대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상품으로 그리고 좋은 멋진 모습으로 우리 비싸게 팔 거예요. 핑크팬서님, 저희는 비싸게 팔지 않습니다. 저희 손이 닿으면 가격이 낮아져요. 근데 저희 손에서 떠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되게 소비자 지향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결님 오늘도 좋은 영상 우동대님 때부터 보고 있는데 한번 가야지 하다가 집안에 꼬미 제가 늘차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떠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언제든지 본업과 생업과 자기의 눈앞에 놓인 일이 먼저입니다. 잘 살아가시면서 이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이따금씩 휴식이 필요할 때 놀러 오십시오. 국내든 해외든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슬퍼요. 맞아요. 둘 다 가격 많이 올랐어요. 패션업계도 구매자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구매자분들께서도 소비자분들도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하실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매자와 이제 공급자가 딱 만나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이 행위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중문화 예술입니다. 대중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순수 예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호흡과 공급자의 예술성이 같이 만나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유니클로 지방시 디자이너 오고 JW 앤더슨 유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도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간 이런 일이 가능한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디자이너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을 가진 브랜드도 없고 그 정도의 어떤 가격대를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도 많지 않습니다. 유니클로가 너무 특별히 대단한 거예요. 유니클로는 진짜 대단해요. 네. LG와 LF, 코오롱 패션보다 질적으로 투명한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투명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여긴 대기업이다 보니까 걸릴 게 많으니까. 다만 네, 맞아요. 다만 여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많은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것 역시나 사실이다. 어떤 게 있냐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30만 원짜리 자켓이 LF에서 나오면은 국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30만 원짜리 자켓이 퀄리티나 부자재가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인건비는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싱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격 구간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쵸, 어렵죠. 왜냐하면은 저희만 봐도 27만 8천 원짜리 저 우동 데님 LF에서는 절대 못해요. LF나 대기업에서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 기획안이 통과되지도 못할 뿐더러 저 기획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저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을 겁니다. 영상 길이가 16분이니 무결림 기준으로 한마디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썸네일 무슨 일이에요? 썸네일 자동 썸네일이에요. 유튜브가 절 버렸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국내 브랜드 진짜 퀄도 좋아지고 많이 응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혼용률 이 부분이 정말 개선돼야 되는 지점이고 썸네일 얘기는 바꿨습니다. 역사와 성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이 위에 얘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이구. 최근에 이슈화된 품절 마케팅 소재 사기치고 나몰라라는 브랜드는 저랑은 접점도 없고 한 번도 저희가 바잉하려고 요청드렸던 적도 없던 브랜드들이라서 제가 뭐 그 브랜드 대표님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얘기할 건 아닌데 제일 좋은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개선되거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거쳐서 양질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올바른 패션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이 이야기를 한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몇 분일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